안녕하세요. 버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많은 내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위 글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편에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나 매일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깊이 알고 보면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공교육이라고 해서 100%의 올바른 진실만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교육 또는 매체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왜곡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시대적 배경과 환경적인 요인이 바른 역사를 알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왜 역사가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 역사관에 대해서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주관성을 글에 담게 됩니다. 따라서 실증주의에 따른 객관적 역사서술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곧 역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료에 근거하여 당대를 이해하려는 다각적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역사 왜곡을 알기 위해 몰라서는 안 되는 인물 이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사학과를 개설한 인물로 문교부 장관 등 위 이력만 보아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희씨 류입니다. 일본인이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35권의 조선사를 집필하였는데 당시 일본인만 참여하기 모호하여 친일파 며칠을 앞장세웠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병도입니다. 위 조선사의 내용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 공교육의 뿌리가 되었고 우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병도 본인이 스스로 뉘우쳐 바로잡으려 노력하였지만 강단사학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다음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병도의 참회. 그 내용이 조선일보 1986년 10월 9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당군은 신하가 아닌 우리의 국조라는 내용입니다. 일제의 한민족 뿌리 역사 말살 만행을 폭로한 보도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본 이병도의 제자들은 이병도의 눈치를 보다가 그가 사망하고 난 뒤에 그가 노망에 들어서 헛소리를 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과연 노망이 난 사람이 이렇게 책을 집필할 수 있을까요? 위 책은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그가 최태영 선생님과 같이 집필한 한국 상고사 인문이라는 책입니다. 이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과학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천문 기록이 대략 240개가 나와 있습니다. 위 두 권에서 나오는 일식의 기록은 실제 일식의 기록과 단 하루 차이입니다. 이는 위 책의 일식 기록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식은 볼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인 만큼 위 기록이 집필될 당시 장소가 어디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고구려, 백제, 신라 때의 일식을 볼 수 있던 장소를 나타낸 것으로 신라 하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한반도를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저 책을 집필할 당시 신라 하대 때를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는 일식을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위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위 일식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결코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임나 일본 부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까지 만들었지만 하늘에 새긴 일식의 기록까지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위해 남겨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오히려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증거로서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 조선 총독 메라우치 마사다케의 말을 보겠습니다.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창씨 계명을 통하여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잔혹무도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훼손했을지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은 일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말은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깊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드물 겁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진짜 이유를 알려면 우리의 실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진실된 역사를 알게 되면 더욱 확실히 중국이 왜 역사 왜곡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 왜곡이 주제인 만큼 우리나라 역사는 다음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이유 중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남북이 통일될 경우 고구려의 옛 땅인 동북 삼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이 난해질 수 있어서 이를 방어하고자 한반도까지 중국의 땅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반백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역사는 위기 속에서 하나 둘씩 본연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우리나라 드라마에까지 침투했던 중국 역사 왜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뉴스보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역사 왜곡을 위한 동북공정에 막대한 예산을 쏟으며 문화적인 부분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것인 한복, 아리랑, 단오절, 김치 등 많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중국은 본인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을 실제 중국에 뺏길 뻔한 경우도 있으며 지금도 여러 문화유산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유산이 이렇게 위협을 받는 데에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역사에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중국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중국 내에 동이족 문화유산이 발견되었는데 그 위에 박물관을 세워 문화를 제대로 보존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춘천 중도에서 고조선의 거대 유적이 발견된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이 유적의 점수를 매겨 보존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보존 기존 점수가 60점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귀중한 유적이 나왔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 레고랜드 건설에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이 반대하였지만 결국 레고랜드는 건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많은 장소 중에서도 굳이 그 중요한 유적이 나온 춘천 중도 위에다가 레고랜드를 세워 우리 고유 문화유적이 파괴된 것입니다. 섬으로 되어 있어 인적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에서 유적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각지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와 유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유적들 중에서 본인들의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유적은 정부 차원에서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이제는 우리도 진실의 역사에 눈을 떠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역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 한글이 보이지만 놀랍게도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한 기념주화인 당군전입니다. 과연 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말이 적힌 기념주화를 발행하였을까요? 한자 또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매우 많고 중국 내에서도 양심 있는 학자들은 본인의 문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수정되어야 할까요? 일본의 신대 문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글이 일본에서 전수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일본인도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위 상징은 붉은 악마로 2002 월드컵 때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상징으로 붉은 악마를 표현했다는 것은 붉은 악마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것이고 사실 이는 치유천왕을 표현한 것입니다. 2022년에 개봉한 이순신 한산 영화에서는 이런 역사의식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의지로 이렇게 이스터에그처럼 치유천왕을 숨겨놓았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인하여 치유천왕을 중국의 인물로 많이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많이 놀라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바른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위 내용도 그리 놀라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많은 강국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올바른 역사를 간직하기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빼앗긴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역사 왜곡에 관해 전부 나열하려고 하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대신해 마지막은 이 노래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카가 말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실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과거와 대화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북으로 흥룡대원 남해 영절에 여러 만만 현혼자 손업어 기르고 동해 섬중 어린 것을 품에다 품어 현먹여 준이가 뒤뇨 우리 배달 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던 비가 우리 핏줄에 잘 걸치며 돈다 백두산 및 비단 같은 말리나고는 한만 열내 피로 지킨 옛집이여늘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서름 받는 이지요 우리 배달 나라에 우리 자손들이라 가슴 치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지옥의 샘문이 온다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새 나라 세울리지요. 우리 배달 나라에 우리 청년들이라 두 팔 들고 고함 쳐서 노래하여라. 자유의